라고 대국민 사과 방송을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피니티 투자자문의 박세익 전무입니다. 투자를 할 때는 네 가지가 필요한데요. 이 자산에 들어갈 엔트리 타이밍인가, 진입 시점인가, 그리고 이 자산에 대한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타이밍인가, 세 번째는 이제는 포지션을 줄이는 딜레버리징 타이밍인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엑시 타이밍인가, 이 네 가지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측보다는 대응이라는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어떤 식의 그림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이 네 가지 전략을 세우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잘 모르는 자산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에 이 투자 자산의 그런 과거 히스토리컬한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확률적으로 내가 이기는 배팅을 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2020년은 코로나 위기 때문에 경제 위기 속에서 100개 중에 성장을 보이는 소수의 기업들만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2020년도 상반기에 보였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말하는 BBIG라는 기업들이었고요. 미국은 플랫폼 기업들이 그런 성장을 이끌었다면 지금 올 하반기부터 나타나고 있는 경기 회복에 관한 그런 경기 민감주, 경기 소비재들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 회복에 초점을 둔 이런 기업들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2009년도에 칠공주 이후에 2010년, 11년도에 차화정 장세로 이어졌던 것처럼 지금 2020년도에는 빅세븐이라는 그런 고성장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회복에 대한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기업들이 또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리시한 시장 전망을 가지고도 항상 모니터링하는 지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다시 발생할 거라고 환시장에서 가장 먼저 알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원달러 시장부터 달러 지수를 매일매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강세장이 지속된다고 하면 원화가 1,050원까지, 위안화 환율은 달러 대비 6위안 초반까지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2차 팬데믹이 확산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율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원화가 절상되고 달러가 절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 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기업의 실적이 회복이 안 되면 이 시장은 다시 신기루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분기마다 나오는 기업 실적을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굉장히 기업들의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괜찮다. 앞으로 내년 시장도 2020년 대비 한 15%에서 25% 정도의 순이익 증가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실현되는지 매 분기 어닝 시즌에 실적들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로운 키워드로 내년도 주식시장은 중화 반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에 2015년도까지 중국의 요커들이 들어온 숫자가 800만 명이 넘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사드 보복으로 400만 명까지 떨어졌다가 락다운이 풀리고 나면 내년도에 이 중국 요커들의 많은 유입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소비재가 내년도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경기가 돌아서면 가장 경기 상승에 민감도가 높은 화학주들이 지금의 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화학주들이 지금 저점 대비 30%에서 50% 올랐지만 과거 10년치 데이터를 보시면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한번 돌아서면 굉장히 1년에서 1년 반 동안 저점 대비 2배에서 3배
10%까지 오르는 그런 상승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이 화학주의 랠리는 내년까지도 이어진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총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반도체잖아요. 이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소비재에서 우리가 뭘 제일 많이 사는가를 보면 자동차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바꾼다든지 그랬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경기 회복 국면이 도래한다면 이 반도체가 그동안에 박스권에서 놀고 있던 이 반도체가 고점을 뚫으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반도체에 종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내년도에는 이런 핸드폰 수요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클라우드라든지 데이터 센터들의 교체 수요가 또 도래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 하반기까지는 반도체가 또 시장을 이끌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중화 반전에서 이제 전기, 전자 또는 전기차 이 부분이 또 고성장을 이루는 한 섹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기, 전자, 전기차까지 유심히 잘 살펴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트럼프가 될 확률을 제가 90%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 방송을 어디서 할까 했는데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하게 됐네요. 하지만 저희는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주식시장이 회복을 하고 그 회복의 주역은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이 반등을 하고 있어서 나름 이번 코로나 위기 때 3월 폭락장에 주식을 그때 샀었더라면 하고 후회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1년 지난 시점에서 그때라도 샀었더라면 하는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과연 경기가 회복될까? 아직까지 많이들 두려워하시고 수많은 이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이번에 락다운 조치 때문에 어닝이라든지 많이 망가진 기업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저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아날 수 있는 기업, 코로나 위기 때문에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난 그런 섹터에서 살아난 기업들, 1등 업체들, 탑티어 기업들을 보시면 지금 컨택 주식 중에 지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반토막 이상 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지나고 보면 지금이 그때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샀었더라면 하는 종목들이 컨택 주식 중에 많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을 잘 찾으시면 좋은 성과가 난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가 1년을 두고 20-3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장기적인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면 아주 좋은 성과가 내년까지 나올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